약을 써서 무리하게 혈압을 낮추면 뇌로 피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혈압약을 무작정 복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가늘고 딱딱해진 혈관을 통해 몸속 구석구석까지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높은 혈압이 필요합니다. 고령자의 고혈압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반응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웰빙 100세 시대 시사 걷자 자격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엽선생의 웰빙 생활 건강 TV입니다. 이 영상은 세계 유수의 양심적인 의사들의 연구 논문을 바탕으로 소금은 생명의 시작이고 걷기는 행복의 원천이다 라는 건강보고서를 펴낸 저자가 참된 건강은 내 몸속 100명의 의사, 즉 NK세포를 활용한 면역력 증강에 있음을 많은 이웃과 나누고자 하는 사회공헌 방송입니다. 방송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날마다 업로드되는 건강정보로 구독자님의 삶은 늘 지혜와 건강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오른쪽 붉은색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그리고 왼쪽의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웰빙 100세 시대 건강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제 영상 시청과 구독은 언제나 무료입니다. 오늘은 소금과 혈압 그리고 각종 질병 등 건강을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자의 혈관은 일반적으로 동맥경화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얼굴에 주름이 많아지거나 머리가 하얘지는 것과 같은 노화 현상으로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가늘고 딱딱해진 혈관을 통해 몸속 구석구석까지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높은 혈압이 필요합니다. 고령자의 고혈압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반응인 것입니다. 동맥경화는 나이를 먹을수록 심해집니다. 그에 맞춰 심장도 혈압을 높입니다. 따라서 나이를 먹을수록 혈압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자연현상을 약으로 낮춘다면 손발 끝까지 피가 돌지 않아 멍해지거나 현기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실제로 혈압약을 복용하는 사람에게 약을 끊게 하면 대부분 머리가 맑아졌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현기증이나 손발 저림이 없어졌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거나 낮아도 사망률은 높아지는데 낮은 쪽의 사망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을수록 암으로 죽는 사람이 많았고 160 미만인 그룹에서는 280 이상인 그룹의 5배나 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왜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면 암이 증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암의 싹은 우리 몸속에서 매일 5천여 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암과 같은 이상현상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퇴치하는 것이 바로 면역세포라는 것인데 그 면역세포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내려가면 면역세포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이런 메커니즘을 역으로 이용하는 것이 장기 제공 수술입니다. 장기 이식을 할 때는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하렸고 일부러 면역력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면역력을 낮추는 데 쓰이는 것이 콜레스테롤 저하제입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면 기력이 약해져서 우울증에 걸린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JR 히가시니혼 데이코 대학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중앙선에서 열차에 뛰어들어 자살한 55세에서 60세 남성의 90%가 콜레스테롤 저하제를 복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약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춘 사람이 장수했다는 논문은 전 세계에서 하나도 없습니다. 혈압과 똑같은 숫자 노름의 콜레스테롤과 관련해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과도한 소금 섭취는 고혈압을 유발한다고 한 유재설에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고혈압은 가령 현상일 뿐 소금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오랜 논쟁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 1988년에 세계 32개국 52개 지역의 전문기관이 참여한 대규모 역학조사 인터솔트 스터디였습니다. 전 세계 1만 명 이상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파푸아뉴기니 등 생활 환경의 극단적으로 다른 지역을 제외하고 소금 섭취량과 고혈압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소금은 우리 몸속에서 생명 유지와 관계되는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소금이 없으면 생물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태고적부터 생물이 바다에서 유래했다는 사실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염분이 부족하면 순환부전, 혈압 저하, 탈수 증상, 변비, 빈혈, 부종 등 다양한 문제가 생깁니다. 소금은 살아가는데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과도한 염분 감소는 건강을 해칩니다. 혈압을 낮추는 음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마스모토 마스마사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저는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금 이야기는 우리나라 국민의 음식을 보면 좀 다른 견해이고 소금의 필요성이나 과도한 저염식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콜레스테롤 저하제에 대한 이야기도 신선했고 콜레스테롤의 역할 중 면역세포 기능에 관한 이야기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암과의 연관성 등 고령자일수록 동맥경화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야기도 공감했고 가늘고 딱딱해진 혈관을 통해 몸속 구석구석까지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높은 혈압이 필요하고 고령자의 고혈압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반응이 셈이라는 이야기는 정말 공감되는 바 있습니다. 뇌 혈관이 막히면 몸은 사력을 다해 혈류의 강도를 높여 피의 응고물을 흘려보내려고 합니다. 즉 혈압을 높여 피의 흐름을 빠르게 함으로써 뇌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고혈압 때문에 뇌경색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뇌경색이 발생했기 때문에 혈압을 높여 낮게 하려는 작용인데 원인과 결과를 완전히 반대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 현대의학의 오류라 할 것입니다. 특히 주류의학에서 고혈압이 전단응력, 즉 혈압이 높아서 혈압 내막에 응력을 가해 손상하게 시킨다는 그 원리는 동맥경화증에서 발생한다는 것은 증명된 사실이 없고 일부 동영상은 실제 내용이 아니라 3D 가상현실로 디자인한 내용을 증거로 내세우는 의사가 있는데 그것은 아마 제약회사에서 만든 동영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의 동맥경화증 설명 때 고혈압은 동맥경화증의 원인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저희 고혈압에 대한 개인적인 소개는 우선 고혈압을 이해하려면 왜 생기는가 하는 원인도 중요하지만 기본 생리학적 관점을 무시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중 중요한 것이 고나트륨 혈증입니다. 혈액의 정상 나트륨 농도는 1리터당 140mm몰 정도이고 145mm몰 이상으로 높은 상태를 고나트륨 혈증이라고 정의하는데 혈액의 삼투압 농도가 높으면 수분은 서로 세포 안에서 바깥으로 세포 안에서 혈액으로 이동하게 되므로 수액량이 많아져서 고혈압을 유발합니다. 그런데 이뇨제 사용, 구토, 장피 누공, 설사, 화상, 과도한 발한, 과도한 나트륨 투여, 암, 이뇨, 호르몬 이상 등에 의해 수분을 잃어버리거나 과도하게 많은 양의 나트륨이 몸으로 들어오면 고나트륨 혈증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로서 요붕증에 걸리면 신장이 소변을 제대로 농축하지 못하여 다양한 수분이 그대로 체내 밖으로 배출되어 수분이 부족해지고
부족한 호르몬을 보충하는 치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고나트륨 혈증은 경미한 경우에는 증상이 없거나 가장 흔한 증상은 갈증이며 식욕부진, 메스꺼움, 무력감, 의식장애 등이 나타날 수가 있고 심하면 혼수 상태에도 이르게 되고 고나트륨 혈증이 심하면 뇌 세포 안의 수분이 감소하여 뇌의 용적이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심한 급성 고나트륨 혈증에서는 뇌가 수축하면서 뇌혈관이 파열되어 뇌출혈이 발생하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치료는 고나트륨 혈증과 체액 부족이 동반된 환자의 경우는 먼저 충분한 수분 보충이 우선이고 반면 체액 과다와 고나트륨 혈증이 동반된 환자는 필요에 따라 이뇨제를 투여하기도 합니다. 왜 고혈압에서 고나트륨 혈증을 설명한 이유는 소금과 고혈압의 관련성에 대해 논란이 많으므로 기본 생리학을 알면 해결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감지 센서를 만들어서 신호가 감지되면 적절한 조치를 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의 몸의 이상 반응 중에서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고혈압 증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갈증을 느끼거나 머리에 압력을 느끼거나 목덜미가 뻣뻣해지면서 메스꺼움이나 구역질을 느끼면 고나트륨 혈증에 의한 고혈압을 의심해야 하겠지요. 그러므로 수분 섭취가 필요하고 염분 섭취는 줄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감지 센서 기준을 설정해두면 본인의 음식 섭취에서 염분 섭취의 정도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머리에 무언가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압박감을 느끼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맥박이 불규칙하게 될 때 이 정도면 생활에 불편감을 느낄 수 있는 경우라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혈압이 많이 올라가면 눈 주위에 압박감 및 눈이 풀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좀 전에 어떤 일을 했는가를 평가해야 합니다. 많이 짠 음식 섭취, 스트레스 받은 전력, 흥분할 만한 사건, 사고 등을 보고 원인에 따라 치료하면 됩니다. 평소에 약을 안 쓰다가도 이럴 때는 약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소금과 혈압, 그리고 건강과 여러 질병에 대한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삶을 쫓겨 방치하다시피 한 몸, 병이 와서 소문난 병원이나 유명한 의사가 병을 고쳐줄 것이라고 방황하지 말고 미리 내 몸 안에 100명의 의사를 활용한 자연치료로 천하보다 소중한 내 생명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부모, 형제나 친구, 심지어 의사 등 그 누구도 대신 아파주거나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전문이라는 라이센스의 소금지 않는 애 속지 말고 저 넓은 바다가 썩지 않는 이유가 3%의 소금과 파도 때문이듯이 질 좋은 소금 섭취와 걷기 운동으로 면역력을 높여 구독자님의 삶은 늘 건강과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보람찬 하루였습니다. 내일은 더욱 멋지고 행복한 날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웰빙 100세 시대 시사 걷자 자격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엽선생의 생활건강TV였습니다. 많은 시청과 이웃에게 권하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